여섯 다 여섯 줍니다. 여섯 줍니다. 여섯 줍니다. 안녕하세요. 속독의 운영자 남선호입니다. 이번 강좌는 속독 성공의 비결 성인편입니다. 속독 관련 동영상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동기로 서점에서 속독 관련 책도 사보고 속독 인터넷 인강도 등록해봤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면 이 글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이 속독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 글은 속독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장벽을 이해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독을 지도한 지 20여 년이 되어갑니다. KBS, SBS 등 각종 방송에 제자들이 출연하여 높은 수준의 속독도 시연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을 할 때마다 출연자는 모두 학생들이었고 일반 성인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든 일반 성인들은 속독을 못하는 것일까요? 일반 성인이 나이가 들었다고 속독을 못하진 않습니다. 수강생 중에 일반 성인도 초능력자처럼 속독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두뇌가 유연한 학생들에 비하여 비율이 낮을 뿐입니다. 일반 성인도 학생들처럼 누구나 속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중요한 조언들은 일반 성인들에게 속독을 지도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아주 중요한 팁들입니다. 성인들이 속독을 완성하기 위한 10가지 조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트라우마를 버려라. 속독의 첫 번째 장벽이 책을 빨리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도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되기 전에도 모두들 책을 빨리 읽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시험 때문이든 취미로 읽던 독서든 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빨리 읽는 것은 좋은데 빨리 읽고 나면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당황하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라고 치부하면서 더 이상의 빠른 독서를 포기했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과거의 시험 대비 말고 정말 취미로 책을 보고 싶어 하지만 독서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가벼운 소설책이야 천천히 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최근 유행했던 총균세나 사피엔스 등 600페이지 분량의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의 인문학을 읽으려고 한다면 짧게는 일주일서부터 길게는 한 달이 걸려야만 끝까지 독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읽는 독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며칠 전에 읽었던 부분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읽어야만 문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욱더 길어집니다. 이제 과거의 기억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는 한 당신의 두뇌에
새로운 속독이신 독서 기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간단한 방법은 점속독 입문자 코스에서 쉬운 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쉬운 책을 가지고 빨리 읽어도 이해가 된다는 증거를 나 자신의 뇌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표를 낮추어라. 일반 성인과 속독에 대해 상담하다 보면 속독도 중요하지만 정독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분 정독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므로 속독을 하면서 정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도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정독과 속독이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속독을 배우는 사람들의 첫 번째 로망이죠. 그러나 과연 일반 성인들은 속독을 배우기 전인 평상시의 독서 습관이 정독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본인들은 정독 수준의 독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독서 능력 평가를 하고 나면 다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정독 수준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능력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보면 읽기, 즉 독서 능력은 1분에 500자 정도 수준이고 이해도는 50%를 넘지 않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성인들은 독서를 하면서 감정만 살아있으면 잘 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독서 후에 읽은 것을 기록해보세요라고 주문하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기록을 잘 못합니다. 그냥 재미있게 읽었지만 읽은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느낀 점을 쓰라고 하면 제대로 기록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속독에서 어떻게 이런 괴리를 극복해야 할까요? 나는 완벽한 독서가가 아니었구나를 확인하고 목표를 낮추는 겁니다. 일반 성인은 10배에서 20배만 빠르게 그리고 정독 수준의 빠르기로 읽어도 주변에서는 대단한 속독가라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줍니다. 평범한 일반 성인이 TV에 나가서 초능력 같은 장기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면 100배 이상의 속독을 목표로 해서 억지로 혹은 오기로 훈련할 이유는 없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명상 기법을 통해 정말 몰입도가 좋아지고 속독의 신 속독의 기술들이 잘 맞아서 100배 이상의 높은 수준의 속독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성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본인 현재의 능력 밖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서 훈련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강생을 훈련시키다 보면 일반 독서 수준, 보통 한 평균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분량이죠. 의 신간 서적을 10분 정도 읽으면서 나는 왜 이번에 읽지 못하는가 하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목표가 너무 높게 잡으신 건 아닌가요? 초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너무 높은 수준의 속독 능력을 구사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훈련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 좋은 훈련이고 꾸준한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초보자임을 잊지 말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속독을 지도하다 보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독은 수학 공식을 통해 깨맞추어 정답을 내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 독서에서 속독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의 독서 스피드가 점점 빠르게 그리고 더욱더 정확한 이해 능력을 겸비해가는 훈련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막 속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상시보다 20배 이상의 빠르기로 읽고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속독 수강생을 지도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A라는 부류는 매 순간 처음보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훈련한 사람들이고, B라는 또 다른 부류는 빨리 읽었더니 머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서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면서 울상을 하며 훈련한 부류입니다. 예를 들어 5일짜리 단기 속독 특강이라면 두 사람의 결과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커다란 격차가 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10만 자를 넘어가겠지만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훌륭한 사람은 5일이 지나도 1만 자, 1만 자라는 수준은 일반 성인의 20배 정도 빠르기입니다. 이 벽을 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독의 초보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초보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더불어서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여 숙련된 속독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글자를 기억하려 하지 말고 그림처럼 보고 이해하라. 성인들 대상으로 속독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책을 읽으면 무조건 글자는 다 기억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학생들은 책을 읽으면 이해하는 것으로 인식의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서 일반 성인이 왜 속독이 늦은 이유가 발견됩니다. 속독을 지도하는 강사로서 부탁입니다. 성인이 속독 훈련을 시작했다면 글자를 기억하려 하지 말고 내용을 그림처럼 이해하십시오. 최근 인터넷 검색하는 도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자 위주의 검색을 했지만 최근에는 그림과 동영상 위주로 검색을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 있던 글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님 며칠 전에 읽었던 책 속의 문구들을 잘 기억되나요? 문자들은 시발성이 강해서 보는 순간은 기억이 되지만 페이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서 빨리 사라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면 그림이나 동영상은 문자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장기 기억의 효율성이 유지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독하는 법을 검색했다면 무엇을 검색하시나요? 예전에는 블로그 같은 텍스트 같은 정보를 보았다면 최근에는 동영상 검색을 하는 편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문자는 기억하는데 불편하지만 그림 같은 영상은 기억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기억법의 원리가 바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속독의 원리도 바로 그림처럼 이해하고 기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속독을 배우면 기억법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문자와 그림에 대한 마지막 결론. 자, 독서를 할 때 책 속의 글자를 기억하려 한다면 시간만 길어지고 끝까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수준 이하의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로 책을 다 읽으시고 기억나는 낱말을 100개만 써보세요. 과연 얼마나 중요한 단어를 기억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독서를 할 때 같은 속도로 글자를 보고 그림처럼 내용을 그려보면서 독서를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문자로 기억할 때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속독의 원리입니다. 다섯째, 쉬운 책으로 반독해라. 오늘은 대전에서 성인 한 분이 속독을 지도받으러 찾아오셨습니다. 서울경유권 이남에 사시는 분들은 SRT 기차죠. 기차 SRT를 타고 수서역에서 내리면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 내린다면 더 빠르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어쨌든 이분은 열심히 속독을 했지만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사례는 처음 속독을 입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결책을 적어봅니다. 일반 성인이 속독에 처음 입문할 때 느끼는 공통된 어려움은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잘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의 동화책을 예를 들어서 선녀나무꾼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한 걸까요? 그것은 이전의 읽기 방식과 속독의 읽기 방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속독을 배우기 이전에는 속발음을 붙여서 읽다가 속독에서는 그 속발음이 제거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할 때는 겉으로 발음을 하지 않지만 두뇌 속에서 여전히 속발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가 처음 속독 방식으로 몇 개의 단어를 덩어리로 보고 이해하는 속독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해서 인식을 못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자연스러운 독서 방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쉬운 책으로 반복 독서를 10번 정도 해보면 어색함은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왜 쉬운 동화책으로 입문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속독을 배워서 읽을 책은 동화책이 아니죠. 각자 목적에 맞는 책을 읽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읽을 책은 다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일 겁니다. 인문학이든 전문 서적이든 말입니다. 깊은 생각을 필요하는 책은 독서할 때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속독은 빠르게 읽는 것인데 생각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나면 진행이 느려서 결국 나는 속독이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은 곧 포기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녀나무꾼 같은 동화책으로 입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류의 책들은 읽지 않아도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을 여러분이 5분에 읽던 2분에 읽던 1분에 읽던 더 나아가 30초에 읽던 독서 후 그 내용의 질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속독의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바로 30초의 속독을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여 독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훈련의 팁 들어가 봅니다. 처음에는 선녀와 나무꾼을 정독으로 읽어보면 초보자는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어도 우리의 뇌는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 정도 빠르게 반복하여 30초 안에 읽기를 완성시켜 보십시오. 그런 다음 창작동화 같은 처음 보는 책을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5배 정도는 빨리 읽을 수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책을 보아도 5배 정도는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좀 더 어려운 책으로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집에 그런 동화책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요즘 아파트 도서관 데 가면 동화책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도서관에 가면요, 일주일만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일주일 정도까지 훈련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난 이런 것도 싫다 그러면 집에서 내가 자주 읽던 쉬운 동화책으로 또 가능합니다. 이때 너무 많은 분량을 선택하지 말고요, 한 1단 정도 아니면 10페이지 내외를 정해놓고 반복 훈련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성인을 지도하는 전문 속독 학원을 선택해라. 일반 성인이 속독을 혼자서 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나도 배우고 싶다라고 결심하죠. 그런 다음 인터넷에서 각종 자료를 찾다 보면 속독 관련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볼 것입니다. 또 속독책에서 알려준 대로 열심히 훈련도 해보지만 그렇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주변에 속독을 배울 수 있는 곳을 검색해 봅니다. 여기저기 상담도 해보고 하지만 그 어찌된 연구인지 성인을 받지 않는다는 곳도 대부분이고 가르쳐준다는 곳도 자신있게 환영합니다.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하는 학원은 또 별로 없습니다. 왜 보통의 속독 학원에서는 성인을 꺼려하는 것일까요? 자, 체크해 주시고요. 첫째, 대부분의 속독 학원들은 독서와 논술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은 논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두 번째, 성인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성인 수강생과 강사의 눈높이가 다릅니다. 네 번째는 성인과 초중고 학생들의 속독을 배우는 목적이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성인은 짧은 기간을 선호하지만 속독학원은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또 성인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속독학원의 특징은 어떤 학원들일까요? 그런 학원들은 기존에 성인 수강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 의식이 있습니다. 서로 안정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친하게 되면 마음도 안정되죠. 둘째, 대부분의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성인에 맞는 원리와 방법으로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는 성인들을 지도하는 노하우가 많죠. 네 번째는 속독만 전문적으로 지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이 속독학원을 선택할 때 상담을 충분히 하여서 효율성 있는 속독학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속독 전문 강사의 직강을 들어보고 신념을 가져라. 속독은 혼자서 습득하기 어렵다고 전장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나도 속독이 되는구나 라는 신념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방법은 당연히 속독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속독을 지도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속독을 지도할까에 특화된 강사들입니다. 속독의 신은 매주 토요일 공개 강좌를 통해서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3시간의 공개 강좌를 통해서 집중력의 최고 영역인 몰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처음 독서 능력 테스트에서 받았던 독서 속도와 이해도를 비교하면서 3시간 만에 어떻게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곳이 공개 강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덟째, 속독은 지적인 사람들의 고급 기술입니다. 속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적인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속독을 배우려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아홉째, 지도교사의 가르침에 충실해라. 속독을 지도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해왔던 독서 방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속독 강사님들이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속독 지도교사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당신의 실력을 높여줄 수 있는 스승입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 텔레비전 제품의 타 제조사의 부품으로 텔레비전을 조립한다면 과연 그 텔레비전이 제대로 된 화면이 나올까요? 아마도 10중 8구 완성도 높은 제품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속독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속독을 배우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10번째,
속독 훈련의 완성은 시간이 필요하다. 속독 훈련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은 공식만 이해돼도 어느 정도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속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독은 훈련의 개념입니다. 훈련은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반복하여 나의 몸에 체화시키고 나의 두뇌가 무의식적 차원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면 처음에는 온 몸과 두뇌가 작동하여 힘든 초보 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처음 자동차를 도로에 끌고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날은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복잡했던 두뇌 구조가 단순화되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한 달 정도 되면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더불어 음악도 들으면서 운전을 하겠지요. 따라서 속독 훈련은 얼마나 반복될 시간을 열정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속독의 신 남선호였습니다.